프리미어 프로 25 이렇게 달라집니다. 잠깐, 이게 프리미어라고? 뭐 백사야? 여러분, 2025년을 위한 프리미어 프로 25 베타 버전이 나왔습니다. 보기에도 느낌이 꽤 다른 버전 25. 자, 그럼 수박 겉핥기 리뷰 말고 현재 프리미어 화면과 리얼하게 바로바로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실까요? 자, 프리미어 프로 베타 25 버전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버전의 프리미어와 일단은 뭐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죠. 자, 우선 현재 버전의 프리미어와 헷갈리지 않도록 25 버전의 룩을 하얗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 프로젝트를 눌러줍니다. 그럼 팝업이 뜨는데 일단 빠르게 진입해서 설정만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 아래 스킵 요걸 체크해주고 크리에이트를 누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른 건 보지 않고 프리퍼런스의 두 번째 있는 어피어런스에 들어가 줍니다. 자, 그러면 컬러 테마라는 게 생겨서 다키스트, 다크, 그리고 라이트를 고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라이트를 꽉 눌러서 흰색으로 해주겠습니다. 와, 강렬합니다. 백사 같아요. 백사. 예전에 하얀색 K5 느낌 같달까요?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강렬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25 버전과 현재 버전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하얀 화면은 25 버전, 그리고 검정 화면은 현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헷갈릴 일이 없겠죠. 아, 그리고 지금 비교를 위해서 컴퓨터 두 대에서 동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하얀 버전은 맥북에서 녹화를 하고 있고 현재 버전인 이 검정 버전은 윈도우 컴에서 돌리고 있으니까 OS의 차이가 약간 있는 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OK를 눌러서 적용을 해주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에서 뉴 프로젝트를 눌러주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팝업이 뜨는데 우선 프로젝트 파일명을 넣고 파일 위치를 지정하고, 근데 여기 템플릿이라는 게 보이죠? 열어보면 브로드캐스트, 소셜미디어, 스탠다드 뭐 이런 게 있고, 아래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킵 임포트 모드가 있습니다. 일단 스탠다드 템플릿으로 해주고 이 스킵 임포트 모드를 체크하지 않고 해보면, 자, 이거 많이 봤던 것 같죠? 기존 버전에서 나오던 이 어설픈 미디어 임포트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단에 스킵 임포트 모드는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금 뜨는 건 여기 튜토리얼 창도 있고 메이저 업데이트가 있었을 때 이제 안내 모드니까요. 워크스페이스를 살짝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스페이스 버튼을 눌러보면 지금 러닝으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에디팅을 기본으로 해서 이걸 약간 수정해서 사용합니다. 자, 이 정도로 놓고 본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패널을 보면 지금 분명히 방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폴더들이랑 시퀀스가 있습니다. 푸티지, 이게 영상 폴더고 뭐 오디오라든지 그래픽스, 음악, 사진 이런 폴더들이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도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매번 이런 소스 파일들을 분류할 폴더들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있는 이 시퀀스들도 원래는 이렇게 시퀀스를 항상 새로 만들어서 이런 약간은 귀찮은 시퀀스 세팅들을 매번 해줘야 했었는데 이젠 이렇게 24프레임 1080p, 24프레임 4K 시퀀스가 기본적으로 생성돼 있어서 여기서 바로 편집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 촬영은 4K로 보통 하고 편집은 FHD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4K 시퀀스 같은 경우는 지워주고 이 1080p 시퀀스는 이름을 바꿔서 편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빈 껍데기 폴더들과 시퀀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폴더 관리 방법을 쓰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효율적일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하시는 분들은 위에 뜨는 영상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설명란에도 적어둘게요. 자, 근데 이렇게 스탠다드만 놓고 보면 완전 싱겁죠. 다시 홈으로 가서 뉴 프로젝트를 누르고 이번엔 템플릿을 스탠다드 말고 소셜미디어 템플릿 프로젝트로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프로젝트 패널을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시퀀스들이 되게 여러 개가 보입니다. 자, 여기만 좀 확대를 해서 볼까요? 보면 페이스북 릴스 버티컬, 인스타그램 릴 버티컬 9:16, 틱톡 버티컬, X 스퀘어, 그리고 유튜브 애드부터 쇼츠까지 이런 주요한 SNS 미디어들의 기본 콘텐츠나 광고 콘텐츠 같은 것들의 형식을 그 기준에 맞춰서 시퀀스를 미리 만들어 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릴 버티컬 요걸 열어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뜨는 시퀀스에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이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릴 버티컬은 9:16
1080에 1920이고 30초 내로 이렇게 지금 30초 여기까지 되는 거 보이시죠? 그 안에다 맞춰서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지워주면 되겠죠. 자, 이번엔 X 스퀘어 1:1 이걸 볼까요? 1:1로 나오는 거죠. 맥스 비디오 듀레이션은 2분 20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타임라인도 2분 20초가 이렇게 딱 끊겨 있죠. 요게 맞춰서 구성을 하시면 돼요. 자, 어떤가요? 형식을 맞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설명들까지 아주 친절하게 오도비답지 않게 섬세하게 신경 써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폴더 관리 방식으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인스타 광고나 X 광고 뭐 이런 식으로 특별한 목적의 SNS 콘텐츠를 만들 때에는 이걸 활용하시면 제법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복잡하니까 다시 스탠다드 템플릿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파일들도 몇 개 이렇게 푸티지에다가 인풋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를 열어주고 방금 가져온 영상 파일들을 한 번에 올려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보면 허옇게 된 거 말고 뭔가 크게 바뀌었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콘이라던가 탭의 모양이라던가 그리고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의 디자인 등 전반적인 UI의 디테일들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25 버전 변화의 핵심은 바로 이 프로퍼티즈 패널입니다. 이 프로퍼티 패널은 우리가 영상 클립을 선택하고 아주 기초적으로 자주 변경할 요소들을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보시면 우선 맨 위에 필과 핏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축소를 해보면 이 영상은 4K 영상인데 여기서 이걸 딱 누르면 이렇게 시퀀스 화면 크기에 맞게 사이즈가 바뀌는 거죠. 이게 뭐죠? 예전 버전에서 타임라인 클립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세트 프레임 사이즈 이런 것처럼 이렇게 타임라인 클립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렇게 많은 텍스트 메뉴들 사이에서 골라야 했던 거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가볍게 만들어서 여기다 뽑아 놓은 거죠. 이건 트랜스폼 요소들이고 밑에 크롭도 보입니다. 자, 이건 예전에 이펙트에서 크롭 효과를 검색해서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적용한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에서 이렇게 잘라줄 수 있었던 기능인데 이제는 그냥 이 프로퍼티즈 패널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된 거죠. 거기다가 요 좌측 하단에 보면 예전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생겼어요. 이걸 클릭해 보면 트랜스폼이 선택되어 있고 크롭을 바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 크롭을 딱 누르면 여기 하얘살 안 보이지만 우리가 파워포인트 같은 데서 자주 보는 크롭 모드로 넘어간 거 보이시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바로 화면에서 크롭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옆에 수치 변화된 거 보이시죠? 공에 맞춰서 자르는 거 훨씬 쉬워졌죠? 다시 프로퍼티즈 패널 아래를 보면 자, 오디오 볼륨이 이렇게 바 형태로 예쁘게 빠져나와 있어서 좀 더 쉽고 편하게 음량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보면 어저스트 스피드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클립 스피드 앤 듀레이션 창이 뜨죠. 자, 이거는 예전에도 봤던 거죠. 타임라인 클립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이 중간에 스피드 듀레이션 있잖아요. 이걸 눌렀을 때 나오는 거랑 동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프로퍼티즈 패널에 있는 요소들은 뭔가 새로운 기능이 아니라 예전에 이미 있는 기능들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을 좀 더 간결하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다고 해서 예전 기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 좌측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이랑 프로퍼티 패널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죠. 프로퍼티에서 포지션을 이렇게 움직이면 좌측에 요 모션 밑에 있는 포지션도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스케일도 이렇게 여기서 움직이면 왼쪽에서도 움직이고 로테이션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요 크롭은 예전 모션 밑에는 없던 항목인데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제 수동으로 크롭 이펙트를 적용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좋죠. 프로퍼티 패널 하단에 이 오디오 조정하는 것도 사실은 이펙트 컨트롤 하단에 오디오의 볼륨을 열어주면 이것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사실 같은 거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숨어 있는 걸 열어서 레벨의 데시벨을 조정하는 직관적이지 않은 조절을 했던 것을 이제는 여기서 훨씬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프로퍼티 패널에서도 여기 우측에 이 다이아몬드들 보이시죠? 이걸 눌러서 키프레임을 찍어서 이렇게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프로퍼티 패널만 보고는 어느 지점에서 키프레임이 생성되고 변화되는지를 바로 파악하고 정교하게 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즈아웃이나 이즈인 같은 찰진 섬세 조정은 여기서는 불가능하니까요. 이런 것은 여전히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이 이펙트 컨트롤 요소는 클립을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 다중 선택하면 아예 보여지질 않죠. 클립을 단
단독 선택해야만 포지션이나 스케일 같은 것들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 프로퍼티즈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다중 선택을 해도 포지션이나 스케일 같은 요소들이 조정 가능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상태로 포지션을 왼쪽으로 쫙 밀고 위로 쫙 몰아볼게요. 자, 다른 클립들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얘네들도 이렇게 포지션이 변화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다중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크랍을 조정했잖아요. 이것들도 이렇게 일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업그레이드 요소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퍼티 패널 우상단에 보면 여기 땡땡땡 더보기 버튼 있잖아요. 요걸 클릭하면 자 위에 있는 어저스트 컬러 이걸 누르면 바로 루메트리 패널이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더보기에서 오픈 오디오 컨트롤즈를 누르면 이센셜 사운드가 열리면서 여기서 고급 오디오 설정을 할 수 있고, 아까 모션도 여기서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고급 모션 설정은 이펙트 컨트롤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창 열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냥 프로퍼티가 있는 이 패널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두고 여기서 바로바로 이렇게 눌러서 가든 이렇게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예전에 이 이센셜 그래픽스 이게 이제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사라진 건 아니고 예전 이 이센셜 그래픽스에서 브라우즈 부분은 그래픽스 템플릿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있고요. 대신 예전에 이 에디트에서 자막을 편집하던 영역은 사라졌다라기보다는 프로퍼티 패널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영상 클립을 선택하면 아까 보셨던 내용들을 볼 수 있고, 자막 클립을 선택하면 이렇게 예전에 이센셜 그래픽 에디트에서 볼 수 있었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예전에는 이렇게 자막을 쓰고 가운데 정렬을 누르면 이렇게 틀어지니까 여기 있는 얼라인 앤 트랜스폼에서 중앙 정렬을 바로 이렇게 해주는 걸 저는 기본적으로 자주 썼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운데 정렬에서 틀어진 걸 중앙 정렬하고 싶은데 얼라인 앤 트랜스폼이 이렇게 밑에 있기 때문에 스크롤을 해줘야 돼서 불편합니다. 무튼 간에 여러분은 이제 우측에다가 프로퍼티 패널을 열어두고 기초적인 작업들을 쉽고 편하게 하다가 좀 더 정교한 고급 작업을 할 때는 이펙트 컨트롤, 루메트리 컬러, 이센셜 사운드 등으로 바로바로 이동하면서 더 스무스하게 작업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25 버전이 하얀 화면이 생긴 것만큼 파격적인 변화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프로퍼티에다가 이런 것들을 간결하게 모아놓은 이번의 시도가 어도비 프리미어의 자체적인 고민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캡컷 같은 쉽고 직관적이면서도 파워풀한 기능에 후발 영상 편집 툴에 떠밀려서 어설프게 따라했다거나 혹은 마지못해 부분적으로 반영한 정도로 보여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캡컷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25 버전에서처럼 단순히 트랜스폼이나 크롬 같은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블렌드라든지 스테이빌라이저라든지 기본 기능 외에 크로마키나 마스크 이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좋습니다. 왜냐면 도도한 프리미어가 계속해서 훨씬 더 사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이고 유연해지고 있는 슈퍼 루키 영상 편집 툴들의 영향을 받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더 빠르게 변화해 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꼭 프리미어 25 버전 설치해서 미리 사용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프리미어 25는 베타니까요. 그냥 업데이트 설치로는 되지 않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여셔서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보면 홈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상단 탭들 보이시죠? 여기서 오른쪽을 쭉 가보면 일러스트레이션과 생성형 AI 사이에 베타 보이시죠? 요걸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베타 앱들이 보이게 되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지금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여기에는 프리미어 프로 베타 앱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맥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윈도우 PC에서도 이렇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여기 맨 왼쪽에 모든 앱 탭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 맨 아래쪽에 프리미어 프로 베타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